38년을 함께 산 남편이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남편이 그 시간 동안 회사에 가지 않았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실화입니다.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매일같이 반복된 일상 속에 숨겨진 비밀.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한 여성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데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와 이미선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수 씨는 중견 무역회사의 평사원이었고 미선 씨는 은행에서 텔러로 일하던 성실한 여성이었죠.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나 6개월간의 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첫 인상이요? 그냥 평범하고 착해 보였어요. 화려하진 않았지만 믿음직스러워 보였죠. 미선 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죠. 신혼 초 두 사람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정수 씨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집을 나섰고 저녁 6시면 정확히 퇴근했습니다. 남편이 참 규칙적이구나 생각했어요. 회사 생활을 정말 성실하게 하는구나 싶었죠. 결혼 2년 차 첫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미선 씨는 출산 후 은행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지만 그럭저럭 살아갈 만했습니다. 그의 일상은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기상. 간단한 아침 식사 후 7시 출근. 점심시간에도 거의 전화가 없었고 저녁 6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회사는 칼퇴근이 가능해서 좋겠네요. 미선 씨가 농담처럼 말하면 정수 씨는 무뚝뚝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정시 퇴근 문화라서. 실제로 정수 씨는 야근을 하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회식도 거의 참석하지 않았죠.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내 남편은 워라밸이 확실하다고요. 1990년대 중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까지 태어나 4인 가족이 된 정수 씨네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 무렵부터 미선 씨는 조금씩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 정수 씨의 월급이 거의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승진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벌써 입사한 지 15년이 넘었잖아요. 우리 회사는 워낙 승진이 늦어서. 그래도 곧 될 거야. 정수 씨는 항상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두 번째 의문. 회사 사람들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습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남편 회사 사람들과 가끔 만나기도 하고 체육대회나 송년회 같은 행사에 가족들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그런 자리에 미선 씨를 데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잘 안 해. 세 번째 의문. 급여 명세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수 씨는 월급날이면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었습니다.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했고 급여 명세서는 회사에서 보관한다며 집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다들 통장 관리를 같이 하던데 우리도 그럴까요? 내가 관리하는 게 편해. 당신은 생활비만 잘 쓰면 돼. 하지만 미선 씨는 이런 의문들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오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2000년대 초반.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선 씨는 아이들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수 씨가 주는 생활비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이죠. 여보, 제 명의로 소액 대출 좀 받으려고 하는데 당신 재직 증명서를 떼어올 수 있어요? 보증인으로 세워야 해서요. 그 순간 정수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재직 증명서는 왜 필요해? 대출 받을 때 필요하다잖아요. 당신 회사 이름이랑 재직 기간만 확인하면 되는데. 그냥 내 명의로 대출 받을게. 당신 명의로는 안 돼. 정수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미선 씨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재직 증명서를 거부했을까?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미선 씨는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미선 씨는 우연히 남편의 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산 공책과 볼펜 영수증이었죠. 시간은 오전 10시 30분.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인데 왜 동네 문구점에서? 미선 씨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혹시 회사에서 잠깐 나온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퇴근 후 정수 씨의 옷에서는 항상 특이한 냄새가 났습니다. 사무실 특유의 에어컨 냄새나 커피 냄새가 아니라 묘한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것 같았죠. 여보, 회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요. 창고 정리 좀 했어. 별일 아니야. 2015년 어느 봄날 미선 씨는 남편이 평소와 다른 시간에 퇴근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는데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습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한다면서 왜 벌써 집 근처에? 미선 씨는 뒤에서 조용히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정수 씨는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30분가량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죠. 왜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는 거지? 미선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끝난 거예요? 아니, 6시에 퇴근했는데? 남편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 그 남편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가? 아니면 도박? 아니면 뭔가 더 큰 문제?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미선 씨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남편을 따라가 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 미선 씨는 평소처럼 남편의 아침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 정수 씨가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5분 후 미선 씨도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수 씨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751번 버스를 탔죠. 미선 씨도 재빨리 같은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문으로 올라타서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향해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정수 씨가 하차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선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게 되는 건가? 버스에서 내린 정수 씨는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미선 씨는 20m쯤 뒤에서 조심스럽게 그를 따라갔습니다. 회사가 이쪽이었나?
38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사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미선 씨는 자신이 남편의 회사도 제대로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고 부끄러웠습니다. 정수 씨는 오피스 밀집 지역을 지나쳐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회사 건물이 아닌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상해. 이쪽은 회사가 없는데? 10분쯤 더 걸었을까? 정수 씨는 낡은 2층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1층에는 작은 슈퍼마켓이 있었고 2층은 주택으로 보였습니다. 정수 씨는 건물 옆 좁은 계단을 올라가 2층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게 뭐지? 회사? 아니면? 미선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미선 씨는 건물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2층 건물이 한눈에 보이는 위치였죠. 커피를 시켜놓고 계속 건물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저 안에서 뭘 하는 거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건물로 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작은 명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솔 도서관. 도서관? 미선 씨는 의아했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도서관? 남편이 왜 도서관에?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미선 씨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책장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들, 새 책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리고 작은 책상 하나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책상 앞에 남편 정수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이 그저 낡은 공책에 볼펜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요. 여보? 미선 씨의 목소리에 정수 씨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미선아? 여길 어떻게? 여기가 어디예요? 회사는요? 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명해요. 지금 당장. 미선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한참을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 20년 전부터 회사에 다니지 않았었어. 뭐라고요? 미선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0년 전 IMF 때 회사가 부도났어. 나도 정리해고 당했지. 그러면 그동안은? 여기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냈어. 정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사가 부도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 정수 씨는 입사 15년 차 대리였죠.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는 막막했습니다. 집에는 초등학생 2아이들이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와야 한다는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정수 씨는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40대 초반의 나이는 결코 젊지 않았고 IMF로 모든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못했어. 난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어디론가 가야 했지. 정수 씨는 처음에 공공도서관을 전전했다고 했습니다. 무료였고 따뜻했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하루 종일 도서관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취업 관련 책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소설, 역사, 철학책으로 관심이 옮겨갔죠. 이상하게 책을 읽으면서 위안을 받았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재취업은 되지 않았습니다. 정수 씨는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버텼습니다. 아내에게는 계속 회사를 다니는 척했죠. 월급 날만 되면 지옥이었어. 퇴직금 통장에서 돈을 빼서 현금으로 당신에게 생활비를 줬지. 2년쯤 지났을 때 정수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것이죠. 새벽 배송일, 전단지 배포, 주말 공사장 일.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 봐 집에서 먼 곳에 일만 골라서 했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었어. 그걸로 생활비를 대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불규칙했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수 씨는 여전히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집에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2003년 어느 가을날 정수 씨는 우연히 이 작은 개인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주인은 70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개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었죠. 매일 오시네요. 어느 날 노인이 정수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네, 책 읽는 걸 좋아해서요. 일은 안 하시나요? 정수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조용히 그의 얘기를 들은 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도서관 관리를 도와주시겠어요? 많은 건 못 드리지만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신가요? 혼자 관리하기 벅찼는데 딱 좋네요. 매일 나오시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정수 씨는 청솔 도서관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아침 7시에 집을 나와 이곳으로 왔습니다. 도서관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책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몇 안 되는 회원들이 왔다 갔습니다. 그는 나머지 시간에는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일기처럼 썼어. 그날 읽은 책에 대한 감상 같은 거. 그러다 보니 점점 글 쓰는 게 재미있어졌지. 정수 씨는 독후감을 쓰고 서평을 쓰고 나중에는 짧은 수필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도 했고 가끔 작은 문예지에 투고하기도 했죠. 몇 번은 당선도 됐어. 상금도 받았고. 하지만 모든 것을 가명으로 했습니다. 아내가 알까봐, 누군가 알아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정수 씨의 일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와 도서관 관리 그리고 가끔 받는 원고료로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아이들 학원비 정도는 될 수 있었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 2010년. 도서관 주인인 노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노인은 유언으로 정수 씨에게 도서관을 맡겼습니다. 이 도서관을 계속 운영해 주십시오. 월세는 5년치를 미리 내놨으니 그동안은 걱정 없을 겁니다. 갑자기 도서관 관리자가 된 정수 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정감도 생겼죠. 이제는 매달 고정 수입이 생긴 것이었으니까요. 왜 말을 안 했어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어. 한 달만 숨기면 재취업이 될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달이 2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 정수 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말할 용기가 없었어. 20년을 속였는데 어떻게 말해. 당신이 나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웠어.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중 20년을 속고 산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정수 씨는 미선 씨에게 도서관 구석구석을 보여줬습니다. 책장 사이에는 정수 씨가 직접 쓴 원고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책에 빼곡히 적힌 글들, 프린트한 원고들. 이게 다 뭐예요? 미선 씨가 물었습니다. 내가 쓴 거야. 수필, 서평, 칼럼 20년 동안 쓴 것들이지. 미선 씨는 공책 하나를 집어들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98년 11월 3일. 오늘로 실직 3개월째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말하지 못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척 집을 나서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일인 줄 몰랐다. 도서관에 앉아 취업 정보지를 보다가 문득 생각했다.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가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준호와 수진이 있다. 아내가 있다. 나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 눈물이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미선은 공책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힘들었어요. 매일이 전쟁 같았어. 하지만 당신과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해야 했지. 책상 서랍을 열자 더 많은 공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작은 통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이들 결혼 자금이야. 그동안 아끼고 모은 돈인데. 1,5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 정수 씨가 도서관에서 벌은 돈과 원고료 아르바이트비를 조금씩 모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점심도 걸으면서 매달 10만 원, 20만 원씩 통장에 넣었던 거죠. 미선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남편은 매일 아침 이곳으로 나와서 홀로 싸워왔던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도움도 청하지 못한 채. 나는 전혀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당신 탓이 아니야. 내가 숨긴 거니까. 이렇게 힘든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왜 혼자 짊어졌어요? 미선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 무능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지 않았어. 정수 씨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지옥 같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스스로가 너무 비겁해 보였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서관이 피난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책을 읽으면서 나도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 비록 회사원은 아니지만 이 작은 도서관을 지키고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책을 권할 수 있다는 게 나를 붙잡아 줬어. 그럼 아이들 학원비는? 대학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로 벌었어. 새벽 배송, 주말 일용직 할 수 있는 건 다 했지. 그래서 주말마다 피곤해했던 거예요. 응. 주말에는 주로 육체 노동을 했으니까. 명절 상여금은? 보너스는? 없었어. 적금 해지하고 대출 받고. 그렇게 메웠어. 미선 씨는 그제야 많은 것들이 설명되었습니다. 왜 승진이 없었는지. 왜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는지. 왜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지 않았는지. 왜 재직증명서를 거부했는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럼 최근에 준 생활비는? 도서관 월세를 새로 협상했어. 지금은 한 달에 월세 빼고 100만 원 정도 남아. 거기에 원고료 50만 원, 주말 일당 50만 원 해서 200만 원 정도 벌고 있어. 200만 원이면 우리 생활비가 180만 원인데. 맞아. 빠듯하지만 버틸만해.
미선 씨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하게도 미안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정수 씨와 미선 씨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을 뿐이었죠. 정수 씨도 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 내가 시킬게. 됐어요. 냉랭한 대답. 정수 씨는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미선 씨는 침대가 아닌 거실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38년을 속고 살았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 씨는 평소처럼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내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미선 씨는 하루 종일 집 안을 정처 없이 배회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나? 큰아들 준호는 이미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습니다. 둘째 딸 수진이도 직장인으로 독립해 살고 있었죠. 아니야. 아이들은 아버지를 존경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나만 몰랐어? 왜 나만 바보처럼 속았어? 오후가 되어 친구 영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숙아, 나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말하기 그래. 만나서 얘기할게. 동네 카페에서 영숙을 만났습니다.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뭐? 20년을 속였다고?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할 건데? 이혼할 거야? 이혼?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 그럴 만도 하지. 2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인데. 근데 말이야.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수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잖아.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 돈을 벌려고 노력한 거고.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잖아. 알아. 나도 화날 것 같아. 근데 한편으로는 정수 씨 입장도 이해가 가. 남자로서 실직했다는 걸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미선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속인 건 잘못이야. 하지만 미선아, 정수 씨가 20년 동안 매일 도서관 가서 홀로 버틴 것도 대단한 거 아닐까?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지킨 거잖아. 영숙의 말에 미선 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선 씨는 지난 20년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한 번도 생활비를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댔습니다. 가족 여행도 갔고 명절 용돈도 챙겼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새벽 배송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말 일용직을 뛰었다고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글을 쓰며 원고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돌아오기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텼을까? 그날 밤 미선 씨는 남편이 쓴 공책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2005년 6월 15일.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금과 교복값으로 200만 원이 들었다. 이번 달은 새벽 배송을 더 뛰어야겠다. 아내가 당신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물었다.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다 견딜 수 있다. 2010년 3월 20일. 수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 500만 원.
대출을 받아야 할 것 같다. 아내에게는 회사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말했다. 사실은 이금융권에서 빌렸다. 이자가 높지만 어쩔 수 없다. 딸아이가 아빠 감사해요 하며 안겼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았다. 2015년 9월 10일. 오늘로 실직 17년째다. 거짓말도 17년째다. 언젠가는 들킬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아이들이 다 자랄 때까지만. 그 후에는 솔직히 모르겠다. 공책을 읽으면서 미선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3일 후 미선 씨는 다시 청솔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오전 10시.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수 씨가 책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선아,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알아. 20년을 속였잖아요. 20년이요? 미안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수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당신 일기를 다 읽었어요. 공책에 쓴 거 말이에요. 그걸?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어요.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정수 씨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용서는 안 돼요. 한동안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기다릴게. 그날부터 미선 씨는 매일 도서관에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로 여기서만 시간을 보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서관에는 몇 명 안 되는 회원들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퇴직 후 갈 곳 없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아, 사모님이세요? 한 어르신이 미선 씨에게 인사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예쁘시구만. 정수 씨가 복이 많아요. 저를 아세요? 물론이죠. 정수 씨가 늘 자랑하시던데.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집안 살림을 얼마나 잘하는지. 미선 씨는 의아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자랑했다고? 정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여기 도서관이 없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 갈 데가 없었을 거예요. 며칠을 도서관에서 보내면서 미선 씨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수 씨는 방문객들에게 정말 친절했습니다. 책을 추천해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인생 상담까지 해주었죠. 김 선생님 덕분에 제가 우울증을 이겨냈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이 도서관을 알게 됐고 김 선생님이 권해주신 책들을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미선 씨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니. 사모님, 이거 보세요. 한 어르신이 벽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예지 신춘문예 당선작 김정수. 지역 수필 공모전 대상 김정수. 독서 칼럼 우수상 김정수. 정수 씨가 쓴 글들이에요. 정말 훌륭하시죠? 미선 씨는 처음 보는 상장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것들도 모두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도서관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 글을 정말 잘 쓰더라고요. 고마워. 왜 나한테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부끄러웠어.
회사원도 아니면서 글이나 쓰고 있다고 하면 당신이 실망할 것 같았어. 바보 같은 소리. 난 당신이 글 쓰는 걸 몰랐잖아요. 미선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잘못한 건 거짓말한 거예요. 실직한 것 자체가 아니라. 알아?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한테 말했으면 같이 해결책을 찾았을 텐데. 정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앞으로는 숨기지 마요. 뭐든지 말해요. 우리 부부잖아요. 고마워. 미선아. 일주일 후 정수 씨와 미선 씨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주말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부르시고. 큰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서. 너희 아버지가. 정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20년 전 실직한 것. 그동안 도서관에서 일한 것. 거짓말을 해온 것. 아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빠, 그럼 제 대학 등록금도?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고 대출 받아서 마련했어. 미안하다. 아빠.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알았으면 장학금 받으려고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아니야. 너는 내 할 일을 잘했어. 아빠 걱정은 아빠가 하는 거고. 준호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가 큰 회사 다니시는 줄 알고 용돈도 많이 달라고 했는데. 괜찮아. 아빠가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으니까. 충격이 가라앉은 후 아이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빠 사실 대단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도망가지 않고 버티신 거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그렇긴 한데 거짓말을 한 건 잘못하신 거죠. 하지만 이해는 돼요. 남자로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저도 직장 다니면서 느껴요. 일 못한다는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하물며 실직이면. 게다가 아빠는 도망가신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하시고 글도 쓰시고 도서관도 운영하시고. 아이들의 따뜻한 말에 정수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말해줘서. 미선 씨도 울컥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준 것이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계속 같이 살지. 이혼은 안 하세요? 이혼? 20년을 속았는데도 안 떠난 걸 보면 이제 와서 떠날 이유가 없지. 미선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정말 화났어. 배신감도 들었고.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미선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 다른 여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돈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그저 가족을 위해 버틴 거니까. 그럼 아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계속 도서관을 운영할까 해. 그것만으로 생활이 되세요? 빠듯하긴 한데 할만해. 월세 빼고 100만 원 남고. 원고료 50만 원. 주말 일 50만 원. 아빠, 주말 일은 그만하세요. 준호가 끊어 말했습니다. 이제 70 가까이 되셨는데 육체 노동은 무리예요. 하지만 제가 매달 50만 원 드릴게요.
제 월급에서. 나도 드릴게요. 수진이도 거들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써야지. 아빠가 우리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드릴 차례예요. 아이들의 말에 정수 씨와 미선 씨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네 가족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이들이 도서관에 와서 청소를 도왔습니다. 수진이는 SNS 계정을 만들어 도서관을 홍보했습니다. 준호는 오래된 책장을 수리하고 페인트를 새로 칠했죠. 아빠, 이 도서관 정말 좋은데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홍보를 안 해서 그래.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홍보해봐요. 수진이는 도서관의 따뜻한 분위기를 사진으로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정수 씨가 쓴 서평들도 함께 올렸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이런 도서관이 있었어요. 분위기 너무 좋다. 가보고 싶어요. 점점 젊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선 씨도 도서관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커피랑 간단한 다과는 만들 수 있잖아. 작은 카페 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그거 좋은 생각인데? 미선 씨는 도서관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구운 쿠키와 빵도 준비했죠. 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사모님 손맛이 예술이시네요. 방문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미선 씨는 처음으로 자신도 도서관의 일원이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게. 부부가 함께 일하네. 38년 만에 처음이네요. 당신이랑 같이 일하는 거.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도서관을 찾아왔습니다. SNS에서 이 도서관이 화제더라고요. 취재 좀 해도 될까요? 저희를요? 네. 부부가 함께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그리고 김정수 씨가 쓰신 글들이 화제예요. 기자는 정수 씨와 미선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물론 20년간의 비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퇴 후 도서관을 시작하게 된 이야기. 부부가 함께 일하며 느끼는 보람에 대해 이야기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정수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어르신들이 찾아와서 책 한 권 빌려가실 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조용히 공부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함께 이 공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미선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도서관 문을 닫은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도서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옥상은 좁았지만 별이 잘 보였습니다. 미선아. 응? 정말 괜찮은 거야? 날 용서한 거? 미선 씨는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용서했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직도 가끔은 화가 나요. 2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그래. 하지만 이해는 해요. 당신이 왜 그랬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미선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용서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뭔데?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혼자 짊어진 무게를 이제는 같이 나눠질게요. 남은 인생은 함께 살아가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진실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도서관 이름을 바꾸면 어때요? 며칠 후 미선 씨가 제안했습니다.
청솔 도서관도 좋지만 우리만의 이름이 있으면 좋겠어요. 무슨 이름? 다시 시작 도서관. 어때요? 정수 씨는 그 의미를 곱씹어 봤습니다. 다시 시작. 자신에게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좋아. 그 이름으로 하자. 새로운 간판을 달았습니다. 다시 시작 도서관.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수진이가 흥분해서 스마트폰을 보여줬습니다. 도서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우와 이렇게 많이? 네. 그리고 여기 댓글 보세요. 다들 방문하고 싶다고 해요. 정말로 댓글은 뜨거웠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곳이에요. 취업 준비하면서 힘들 때 여기서 위로받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편하게 쉬어 가실 수 있는 곳 정말 소중해요.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수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글을 모아서 책으로 출간하고 싶습니다. 제 글을요? 네. SNS에서 선생님의 서평과 수필들을 봤는데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특히 다시 시작하는 삶에 대한 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정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써온 글들이 책이 된다니. 하지만 저는 전문 작가도 아니고 그래서 더 좋습니다. 진정성이 느껴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정수 씨는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책을 낼 수도 있대. 정말요? 대단한데요? 근데 내가 쓴 글들 중에는 지난 20년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 실직의 아픔, 거짓말의 괴로움. 이런 것들을 공개해도 될까? 미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공개하세요. 당신만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닐 거예요. 세상에는 당신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당신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텼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6개월 후 정수 씨의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제목은 다시 시작하는 용기. 한 남자의 20년 기록. 표지에는 낡은 도서관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정수 씨가 20년 동안 지켜온 그곳의 모습이었죠. 책에는 정수 씨의 솔직한 고백이 담겼습니다. 실직의 충격, 가족에게 말하지 못한 괴로움, 매일 아침 집을 나서며 느낀 두려움, 그리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얻은 위안. 모든 것이 날 것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출간 기념의 날 도서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오랫동안 도서관을 찾아온 회원들. 축하합니다, 작가님.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정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가 혼자 쓴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저를 믿어준 가족, 이 도서관을 함께 지켜준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준 아내, 모두의 책입니다. 미선 씨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책은 예상 밖의 반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팔리다가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울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3년 전 실직했는데 아직도 아내에게 말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NS에는 책을 읽은 사람들의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정수 씨는 이런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책이 알려지면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강연은 지역 도서관에서였습니다. 50명 정도가 모일 거라 예상했는데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떨려 죽겠어. 강연 시작 전 정수 씨는 미선 씨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면 돼요. 무대에 오른 정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실직자였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수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냈습니다. 실직의 아픔,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1시간 반의 강연이 끝났을 때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6개월 전에 실직했습니다. 아직 아내에게 말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 씨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처럼 20년을 숨기지 마세요. 배우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고백할 게 있어요. 응? 뭔데?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정수 씨는 깜짝 놀라 차를 세웠습니다. 뭐라고? 알고 있었다고? 완전히 확신한 건 아니었지만 10년 전쯤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월급이 안 오르는 것, 회사 사람들과 교류가 없는 것, 급여 명세서를 안 보여주는 것. 그럼 왜 말을 안 했어? 당신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요. 당신에게도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 정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확인하는 게. 만약 정말로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우리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미선아. 하지만 당신이 매일 집에 돌아오고 생활비를 주고 아이들을 챙기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설령 뭔가 숨기고 있더라도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정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도 미안해요. 진작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럼 당신이 혼자 20년을 버티지 않아도 됐을 텐데. 두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솔직한 눈물이었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도서관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방문객이 급증했습니다.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죠. 좁아서 어떡하지? 미선 씨가 걱정했습니다. 옆 건물 주인분이 공간을 빌려주신대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월세는? 책 읽고 감동받으셨대요. 무료로 쓰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도서관은 2배로 확장되었습니다. 한쪽은 기존의 조용한 독서 공간으로, 다른 한쪽은 미선 씨의 카페 공간과 소규모 강연장으로 꾸몄습니다. 이제 진짜 도서관 같네요.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여기서 일하는 게 정식 직업이네요. 그러게. 38년 만에 부부가 함께 일하게 됐네. 정수 씨와 미선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도서관에는 점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직자, 은퇴자, 인생의 전환점에 선 사람들. 여기 오면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한 방문객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부부를 보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수 씨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 소규모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임.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실직의 아픔, 재취업의 어려움, 가족 관계의 회복. 정수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1년 후 정수 씨는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함께 걷는 길.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 이번에는 미선 씨에게 보내는 형식의 수필집이었습니다. 38년 결혼 생활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감사의 마음, 미안함, 사랑.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책의 한 구절. 당신에게. 38년 전 나는 당신과 결혼했습니다. 그때 나는 당신에게 행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20년 동안 나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고맙습니다. 당신이 끝까지 내 곁에 있어줬기에 나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줬기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사랑합니다. 38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의 남편 정수. 출간 기념회에서 정수 씨는 미선 씨 앞에서 이 글을 낭독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선 씨도 울면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마이크를 잡은 미선 씨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2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10년 동안 모른 척 했어요. 우리 둘 다 완벽하지 않았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함께였다는 거예요. 미선 씨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38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껴안았습니다. 38년 만에 가장 뜨거운 포옹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딸 수진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정수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습니다. 아빠 떨려요. 아빠도. 아빠는 왜 떨려요? 내 딸을 보내는 게 아쉬워서. 그리고 정수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내가 좋은 아버지였는지 모르겠어서. 아빠는 최고의 아버지예요. 수진이가 아버지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끝까지 버티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아버지예요. 정수 씨는 눈물을 참으며 딸을 신랑에게 인계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정수 씨는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딸 수진아. 그리고 사위 되는 준혁 씨. 정수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죠.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에게 솔직한 거예요. 나처럼 20년을 숨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힘들 때 말하세요.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세요. 그게 진짜 부부예요. 정수 씨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20년을 돌아갔지만 너희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길 바래. 행복하렴. 도서관이 다시 시작 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꾼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을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도서관 덕분에 재취업했어요.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위로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2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수 씨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2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진짜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실직은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죠. 여기 이 도서관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든 이 공간이 그 증거예요. 정수 씨는 아내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아내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미선 씨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38년 부부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 비밀이 밝혀진 순간의 충격.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다시 시작한 삶. 김정수 씨와 이미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완벽한 결혼 생활이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손을 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결혼 생활입니다. 정수 씨는 말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 기억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세요.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걸어가세요. 그것이 정수 씨와 미선 씨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